오이도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여성남 씨. 26년 동안 한자리에서 가게를 하며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네, 이 동네는 그래도 초창기 멤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이도가 생긴 지가 뭐 30년 안쪽이니까. 그런 그이지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호된 기억이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섭던 2020년 무렵이었습니다. 슈퍼마켓을 찾은 건장한 체격의 남성. 당시 계산대엔 바쁜 여 씨를 대신해서 딸이 나와 있었는데요. 특정 브랜드의 담배를 달라고 요청한 남성. 모자를 깊이 눌러 쓴 데다 마스크까지 써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상당히 키가 컸어요. 한 180 이상 되고 호리호리한 체격인데 마스크도 쓰고 모자도 착용하고 해서 저는 성인 남성인 줄 알았어요. 20대 초중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숙해 보이는 겉모습에 신분증 확인을 꼼꼼하게 하지 못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성인의 행색을 하고 담배를 산 남성은 16살 미성년자였던 겁니다. 요즘에 16살짜리가 저렇게 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실제 그 체격을 봐보면은 누구라도 다 어린이라고 생각하지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썼기 때문에 거기다가 자동차 키까지 또 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벌금 40만 원에 한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겁니다. 3번 받았어요. 3번. 화가 날 정도가 아니죠. 하여튼 우리 애는 담배를 팔았기 때문에 벌금을 내면은 그 벌금이 하나의 정가잖아요. 우리는 또 이 담배를 못 팔게 저기를 안전히 포장을 다 해서 다 가려놓으니까 소비자가 오는 사람마다 왜 담배를 안 파느냐, 뭐 때문에 저걸 쳤느냐, 보통 어려움이 아니죠. 그걸 당해보지 않고는 누구도 그거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 씨 부녀는 자신들도 청소년의 기망에 의해서 담배를 팔았던 건데 너무 가혹한 처분이 내려진 것 같다고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막심하죠. 막심하죠. 담배 한 갑 팔아가지고 돈이 과연 얼마가 남겠습니까? 카드로 다 해보면은 돈 300원도 안 남는데 그걸 팔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청소년들한테 팔 일은 없죠.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이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행정 철퇴를 맞은 자영업자는 비단 여 씨뿐만이 아닙니다. 일부 청소년은 자신이 갓 제대한 군인이라는 거짓말로 안심시키고 술을 요구하거나 성인이 신분증을 보여준 뒤에 가게가 북적이는 틈을 타 미성년자가 슬며시 합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술을 다 마신 뒤에 미성년자임을 밝히며 업주를 협박하기도 합니다. 판매자만 처벌받는다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셀프 신고를 무기로 공짜 술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그 동료들하고 먹고 나서 지불 능력이 없다든가 의도적으로 또 이렇게 그 음식값을 안 내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은 다 먹고 나서 이제 어떤 딴지를 건다든가 시비를 건다든가 해서 나 우리 중에 미성년자가 있다 신고하겠다라고 이렇게 법을 악용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법을 악용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영용주의 어떤 약점을 알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막을 방도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여성남 씨가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결심한 것도 이런 억울하고 답답한 실상을 알리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딸이 담배를 하나 팔았는데 그 친구가 다른 곳에 가가지고 뭐 술을 먹고 이리 하다가 파출소에 걸려가지고 우리 이제 요즘 CCTV가 있으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와서 우리 딸은 벌금 60만 원 내고
저는 한 달 동안 팔지를 못하게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회에 참석한 소상공인 중엔 여 씨처럼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피해를 입은 이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피크 타임인 7시에 그 정장 차림에 고가의 핸드백을 착용하고 이게 이제 누가 봐도 직장인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해서 테이블에 담배까지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되게 치밀하게 행동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대에 모든 손님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좀 악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상훈 씨는 가게에서 술을 마신 뒤 경찰에 자진 신고한 미성년자들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이제 제가 온전히 피해를 다 감당해야 한다고 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화도 나고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이제 막 우울증까지 걸리게 됐습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이런 형사처벌과 별개로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1차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 2개월, 2차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 3개월, 3차 적발 시에는 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기준이 있었고요.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제공했다는 행위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위반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적발이 확인이 되면 행정처분은 내려졌었습니다. 이렇게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건 미성년자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인 만큼 국가가 이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의도적으로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 의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에 가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폐업까지도 갈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잘 되는 업소들은 한번 이게 오르막길을 쭉 타게 되면 고객들이 계속 와줘야 되는데 1개월, 2개월 영업 정지를 먹게 되면 상권 자체가 죽습니다. 단골 고객들이 이 업소는 망했가 보다 하고 2번 안 오기 때문에 다시 그 단계까지 끌어올리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심하면 폐업에까지 이르는 자영업자들에 비해 정작 신분증 위조와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은 대부분 기소유예나 훈방 조치로 마무리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쌍벌 제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쌍벌 제도가 되지 않고 업주가 협박을 당한다든가 또 처벌되는 시점에서 보면은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죠. 자영업자들이 구제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식품위생법을 보면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엔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조항이 있긴 합니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로 인해서 업주가 속은 사실이나 아니면 청소년의 폭행 협박으로 인해서 신분증 확인을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요. 또 수사기관이나 재판에서 불기소나 불송치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면책되도록 하는 조항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업주가 청소년이란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로 인해 사법기관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야만 처분을 면제해준다는 건데요. 까다로운 요건 탓에 실제로 면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전체 적발 건수의 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안양 범계동에 있던 돼지갈비집에서 있던 사건인데요. 미성년자 3인한테 소주 2병과 돼지갈비 4인분을 팔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하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일단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요. 아마 변호사한테 찾아오신 이유도 그 억울함을 호소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당시 법령상으로는 사실 면책하는 조항이 워낙 엄격하다 보니까 저희가 명확하게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기는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아마 고민하시다가 폐업 결정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선하려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명백히 속아서 술을 판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규제를 손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족쇄로 작용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현재는 행정처분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업분들은 행정처분을 면제받기 위해서 아니 근데 행정처분이 검경에 고발이 안 되는 사안도 있고 고발이 돼도 처분이 먼저 불이익 처분이 먼저 나가면은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니 집행정지도 당사자가 소송을 걸고 변호사도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자영업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상황을 전해들은 대통령은 피해를 막기 위해 당장에 할 수 있는 조치부터 할 것을 주문합니다. 법령 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도대체 이런 불이익 처분은 내리지 말아야지. 아니 이런 법을 왜 집행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바로 좀 조치하시고요. 대통령의 지시 이후 식품위생법 소관부처인 식약처가 전국 지자체에 협조 공문을 발송합니다. 2월 8일 날 민생토론회 직후 3시간 이후에 저희 지자체에 음식점 영업자가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적발된 경우 신분증 확인을 충실히 하였는지 확인한 이후에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행정처분과 고발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날이 설 연휴 첫날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마치고 오송에 내려오는 기차 안에서 내부 보고와 결심을 받고 오송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버스를 세양했습니다. 식약처가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한 시각은 오후 2시 47분. 그러니까 민생토론회가 끝난 지 3시간 만이었습니다. 식약청 청장한테 중기부 청장도 같이 의논해가지고 법을 당장 안 고치고도 이거 시행할 수 있는 문제니까 당장 시구 내로 지금 연락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즉시 연락이 된 거거든요. 즉시 이렇게 고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저로서는 정말 감개무량했죠. 중기부를 포함한 관계 부처와 기관들도 규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법령 정비에 돌입합니다. 관련 유튜브 쇼츠 조회수가 600만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과 호응을 가져주시고 계신데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부처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된 결과 올해 3월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과 담배를 판 소상공인의 행정처분을 완화하는 법령들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신분증 검사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상대방이 사기 또는 고의로 인해 술, 담배를 판 객관적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도한 제재처분 기준도 완화하는 내용으로 미성년자의 기망에 의해서 술이나 담배를 팔았더라도 거의 예외 없이 처벌을 받던 기존과 달리 이제부턴 업주의 고의성이 없고 지자체 행정조사 단계에서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확인되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분 면제 요건이 완화된 겁니다. 이전까지는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통해서 청소년에게 쏘가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더라도 행정처분 면제 조치가 불가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처분 면제 조치는 사법기관의 판단에 의해서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에서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을 이행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행정처분 면제 조치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임정아 씨는 관련 소식을 접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이제 오래된 집이다 보니까 택배도 주문하시는 분이 있어서 택배 싸려고 금방 구운 거를 지금 치기 전에 한 소품 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닭발. 평소 위조된 신분증으로 주류 판매를 요구하는 미성년자들 탓에 늘 불안감을 안고 살았다는 임 씨. 직원들이 충분히 신분증 검사를 얼굴이랑 대조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연령층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걸 알고 남자아이들 셋, 여자아이들 둘이 와서 술을 제공을 했는데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들 나이가 많은 상황이었거든요. 신분증 상으로는. 근데 막상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저희 직원들이 여기 미성년자이신 거 속이시고 오신 거 저희가 받을 수 없다. 술을 사지 못해 화가 난 청소년들이 보복성 소란을 일으켜 경찰까지 출동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술이 제공 안 된다고 하니까 음식을 계속 많이 시키더라고요. 아 그래서 학생들이 음식만 맛있게 먹고 하는가 보다 했더니 어느 순간 다 도망갔어요. 먹지. 술 제공을 안 하니까 일부러 음식을 많이 시켜 먹고 간 사례가 최근에 가장 큰 피해 사례입니다. 다행히 아직까진 이로 인해 행정 처분을 받은 적은 없지만 방심할 경우엔 언제든 당할 수 있다고 임 씨는 말합니다. 이거 속이려고 작정을 하면요. 저희는 속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신분증에 얼굴과 연도만 확인하지 이 사람이 진짜로 그런 건지 무슨 저희가 그런 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최근 악의적인 수법에 당한 업주들에 대한 구제 방안이 넓어진 데 대해 최소한의 방어 장치가 마련된 듯한 느낌이라는데요. 이렇게 면책만 해주신다고 하면 아마 자영업자들은 더 힘을 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겠지만 또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렇게 아주 생계의 위협을 느끼며 가슴 졸이며 이렇게 밤을 지새우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행정처분을 면제받기 위해선 CCTV 등을 통해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장면이 찍혔거나 그 자리에 있던 손님이나 다른 증인의 진술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외식업계는 보고 있죠. 왜냐하면 CCTV를 통해서 증명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행정처분을 안 받으니까 상당히 좋은 제도이기도 하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자영업자가 피해보는 사례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정확한 아직까지 굉장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사례를 아직까지 통계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행정처분 면제 기준의 완화와 함께 영업정지 기간도 기존보다 대폭 줄었습니다. 과거에 2개월 영업정지는 사실 소상공인한테는 2개월 동안 영업을 정지한다는 건 2개월 동안 생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이기는 해서 기간이 다소 길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법령으로 인해서 아마 소상공인을 조금 더 위하는 측면도 있고 또 사정상 억울한 사연들이 있는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그런 억울한 사정들까지 고려하면 영업 정지 기간이 좀 단축됐거나 면책 조항이 조금 완화된 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한 남성 손님에게 담배 3갑을 판매한 편의점주 A씨. 듬성듬성한 머리숱이나 얼굴, 표정, 몸짓 등을 볼 때 영락없는 중년으로 보이던 남성. 하지만 미성년 학생이었습니다. A씨는 결국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는데요. 하지만 다행히 개정 법령 시행 이후라 한결 완화된 행정처분을 적용받았습니다. 2월에 있었던 민생토론회 이후 법령 개정까지 걸린 시간은 대략 한 달 보름쯤 됩니다. 통상 법령 개정 절차에 석 달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획기적으로 빠른 속도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영업 규제가 개선됨에 따라서 억울함을 풀기 위해 행정사를 찾아가는 일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체감상으로는 정확하게 4월달 이후로 문의건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고요. 이제 다른 행정사분들도 여쭤봤더니 이제 한 90% 이상은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선규 행정사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해당 처분을 내린 행정청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상급 행정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판단을 맡기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의 제기하는 거는 이제 처분을 직접 내린 행정청한테 이의 제기하는 게 첫 번째 단계였고, 그 이의 신청 단계 이후에 이제 정식 행정처분이 나오게 되면은 그 행정처분에 대해서 그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상급기관,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이제 성동구니까 성동구청에서 운영하시는 업주분이 만약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은 그 성동구의 상급기관인 서울시청한테 이제 그 판단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김 행정사는 최근 들어 행정심판 청구 문의가 줄어든 이유로 CCTV 같은 명백한 자료만 있다면 이의 신청 단계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된 점을 꼽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 이후에 경찰의 처분, 검찰의 결과를 받아야지만 면책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행정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요것 때문에 아마도 최근에는 이제 이의 신청 단계에서 그 행정처분을 면제받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싶긴 하거든요. CCTV 자료만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행정심판으로 가기 전에 이의 신청 단계에서 이제 행정기관에서 확인을 시켜줄 수가 있고, 그런 경우라면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내리는 처분을 변경시켜서 아예 이제 뭐 취소를 시켜준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됐죠. 여기에 영업정지 기간이 단축된 점이나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과징금 전환이 가능해진 것도 청구 문의가 줄어든 이유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감소세는 통계로도 확인이 됩니다. 그 영업정지 처분의 기간이 줄어드는 시행 규칙이 시행된 날짜가 2024년 4월 19일이거든요. 24년 4월 18일 이전까지의 일반 음식점 영업정지 청구 건수랑 2024년 4월 19일 이후의 영업정지 청구 건수를 비교를 해보면은 청구 건수 자체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줄어든 청구 건수에 비해서 이용률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는 그 뭐 추측하기로는 개정된 시행 규칙의 내용이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하거든요. 개정된 법령이 현장에 안착되고 이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겪던 심적 금전적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대목입니다. 위조 신분증으로 술을 마신 청소년들이 신고를 빌미로 공짜 술을 요구했던 사례들로 볼 때 기존의 방식은 교육적인 면에서도 성공이라고 말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 조치로 의무를 이행했다면 소상공인들의 영업권도 보호받아야 마땅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는 한편 청소년들 또한 수동적인 법적 보호의 대상만이 아니라 스스로 법을 지키는 준법의 주체로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